왜 지금 이 논쟁이 다시 불붙었나?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이 촉법소년입니다. 2026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방안의 공론화를 지시했고 찬성 81%라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훨씬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논쟁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 소년법 제4조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즉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등을 내리도록 규정합니다. 이들을 촉법소년이라 부릅니다. 헌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의 행위는 형사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다수가 최소한 1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다며 2개월 내 결론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성평등가족부 주관의 형사 미성년자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구성돼 공론화가 진행 중입니다. 왜 지금 이 논의가 나왔나? 세 가지 배경. 첫째는 입건 건수의 증가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입건 건수가 2021년 12,677건에서 2025년 21,095건으로 5년간 81% 증가했습니다. 법원 접수 기준으로도 2014년 7,045건에서 2024년 21,477건으로 3배가 됐습니다. 수치만 보면 심각한 증가입니다. 둘째는 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에 대한 체감입니다. SNS를 통해 퍼지는 또래 집간 폭력과 성범죄, 강도 영상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촉법소년인 줄 알고 더 과감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이 언론에 반복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셋째는 피해자 권리 문제입니다. 촉법소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박탈감이 큽니다. 나이가 면죄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정서가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통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지연 연구위원과 인권연대 모창희 사무국장은 입건 수치는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도 포함하고 과거 같으면 용서하고 넘어갔을 사안도 신고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범죄가 실제로 그만큼 증가했는지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14세는 세계적으로 높은가 낮은가? 주요국의 형사책임 연령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독일은 14세로 한국과 동일하고 14세 이상 21세 미만은 소년법원에서 재판하며 교화 중심입니다. 프랑스는 13세로 한국보다 2세 낮은데 2021년 소년형사재판소를 설치해 13세부터 17세까지 전용 특별 형사 절차를 운영하며 교화와 처벌을 병행합니다. 일본은 14세로 동일하고 2022년 개정으로 18세와 19세를 특정 소년으로 신설했지만 14세 미만은 아동상담소가 우선 대응합니다. 중국도 14세이지만 2021년 개정으로 12세부터 14세는 살인 등 특정 중범죄에 한해 공무원 비준 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주별로 상이한데 6세부터 12세까지로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33개 주는 최저 연령이 아예 없고 일부 주는 6세나 7세도 처벌이 가능해 비교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영국, 정확히는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10세로 한국보다 4세 낮은데 유럽 내 최저 수준이라 UN 아동권리위원회가 14세로 상향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인권단체의 비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15세로 한국보다 2세 높고 복지중심 소년 사법체계에서 형사처벌보다 사회적 개입을 우선합니다. 노르웨이도 15세로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대표 사례이고 회복적 사법 모델을 선도합니다. 오스트리아는 14세로 독일과 유사한 구조이고 포르투갈은 16세로 유럽 최고 수준이며 교화와 재활 모델 중심입니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 논평 제24호를 통해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10세인 영국에 대해서도 14세로 상향하라고 반복 권고해왔습니다. 즉 국제 표준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현행 14세는 UN 권고와 일치하며 이를 낮추는 것은 오히려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14세 기준을 유지하고 스칸디나비아는 15세이며 10세인 영국이 오히려 유엔의 상향 권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향 찬성 81%. 그러나 전문가들은 왜 신중한가? 하향 찬성 논거는 처벌의 실효성과 피해자 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범죄가 저연령화되고 흉포화돼 13세도 성인과 다름없는 계획범죄가 가능하다는 점, 촉법소년인 줄 알고 범행했다는 악용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는 점, 피해자는 똑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 전과도 없다는 불공평함, 보호처분의 실효성이 낮아 재범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
81%라는 국민 여론이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 그리고 1953년 이후 사회가 변해 신체와 인지 발달이 모두 빨라졌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반면 하향 반대와 신중론은 교화 중심 소년법 원칙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형사처벌이 재범을 줄인다는 실증 증거가 부족하고 13세는 뇌 발달이 미완성이라 행동 통제 능력이 성인과 다르며 촉법소년 배경에는 학대와 빈곤, 방치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4세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도 하향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통계가 실제 범죄 증가를 과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처벌 확대보다 보호처분 내실화와 피해자 지원 강화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공식 검토 의견서에서 형벌법령을 어긴 13세 소년 중 많은 경우 부모의 학대와 빈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13세 소년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월간 복지 동향에서 촉법소년 범죄가 늘었다는 통계, 뒤에는 지원받지 못한 가정과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 과부하에 걸린 보호처분 체계가 있다며 처벌 연령을 낮추자는 요구는 그 구조를 바꾸지 않고 단지 그 구조의 결과물을 조금 더 일찍 사법체계 안으로 끌어들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처벌인가? 근본적인 질문이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행 기준은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내리는 체계로 1953년 이후 7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현재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공론화가 진행 중입니다. 논의 배경에는 촉법소년 입건이 5년간 81% 증가했고 범죄가 흉포화되며 피해자 불만이 폭증했다는 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론화 지시와 찬성 8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국제 비교로 보면 독일과 일본, 오스트리아는 한국과 동일한 14세이고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15세, 프랑스는 13세, 포르투갈은 16세입니다. 영국은 10세로 오히려 유엔의 상향 공고 대상이고 유엔은 14세 이상 유지를 권고합니다. 찬성 논거로는 저연령화와 흉포화, 촉법소년 악용 사례, 피해자 권리, 보호 처분의 낮은 실효성, 사회 변화, 81% 여론이 꼽히고 반대 논거로는 처벌이 재범을 억제한다는 증거 부족, 13세에 미완성된 뇌발달, 유엔 권고에 대한 역행, 대법원의 반대 의견, 빈곤과 방치 같은 구조적 문제, 보호처분 내실화의 우선순위가 꼽힙니다. 처벌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사회 복귀를 돕고 피해자를 지원할 것인가가 더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